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거의 다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나스닥 중심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선 종가부터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다우지수가 0.5%, S&P 500 0.2% 올라가면서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 지수만 또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2,000선 참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 주 동안 흐름을 보면은 다우지수, 이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을 한 거고요. 다우지수가 그나마 0.1% 하락으로 선방을 했고 S&P 500이 1%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2% 중반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자, 이날은 0.2% 평균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딱 섹터를 보시게 되면은 경기 소비재, 서비스 IT 이렇게 하락한 거는 전부 다 나스닥 관련된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승했던 섹터를 보면은 에너지가 3.9%로 단독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제 러시아 감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종목들 올라갔고요. 유틸리티는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밀리다가 반발 매수세 들어오면서 2%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소비재 쪽에서는 테슬라가 다시 한번 5%대 급락했습니다. 이거 반영하면서 이렇게 섹터가 밀렸고요. 서비스 쪽에서는 미디어 업종이 약세를 띄었고 IT 쪽에서 반도체가 약세를 띄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 보겠습니다. 위쪽이 빨갛고 아래쪽은 초록이죠. 그만큼 이제 기술주가 안 좋았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괜찮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기술주를 보게 되면 대부분 약세를 띄었습니다. 국채금리 수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갔다는 점 부담이 되면서 이번에 CPI가 얼만큼 이 물가가 잡혔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장중에 나왔고요. 지금 가장 약했던 거는 이제 메타 플랫폼스가 2.1%로 빵 종목 중에서는 제일 약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됐고 추가 정리 해고와 관련된 얘기들이 흘러나오게 되면서 더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경기 소비재를 계속해서 당타하고 있는 테슬라인데요. 최근에 계속 올라갔었죠. 이제 그러다가 5% 급락이 나왔습니다. 테슬라 쪽에서는 정부가 압박을 했기 때문에 하락을 한 것인데요. 충전소와 관련해서 강제로 개방해라라는 그런 발표를 곧 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경쟁력을 희생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장의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하락을 했고요. 이날 테슬라만 5% 밀린 게 아니라 뭐 다른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소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는데요. 블링크 차징이 5.3%, 그리고 차를 만드는 피스커 8.8%, 리비안 2.9%, 중국차 샤오펑 4.7% 전반적으로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5% 밀리게 되면서 이날 전날 하루 오르고 다시 밀립니다.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일별로 등락을 계속하면서 방향성을 크게 찾지는 못했던 반도체 시장이 되겠는데요. 우선 엔비디아가 4.8% 큰 종목인데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여러 회사들에서 이제 챗봇을 만들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비디아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하락을 했습니다. 밸런스 쪽에서는 이제 챗봇과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어느 정도 소멸이 됐다라고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종목들 브로드컴이 1%, 마벨 테크놀로지가 1.2% 밀리게 되면서 관련주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 금지 계획과 관련된 입법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관련된 중국 종목들도 다 기술주가 약했습니다. 알리바바가 4.3%, 그리고 징둥닷컴 5%, 바이두 6%의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다 나오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에너지가 가장 강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해서 밀을 수출하는 것을 제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세계 최대 밀 수출국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인데 이런 돈을 벌 수 있는 자금을 끊겠다라는 측면에서
부담 요인이 되고 있고요. 이제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자, 우선 에너지 쪽에서는 단독 감산이기 때문에 큰 종목, 작은 종목 가릴 거 없이 전부 다 4% 이상 상승을 한 모습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곡물 얘기는 지금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규모는 작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코르테바 2.9%, CF 인더스트리 4.2%로 곡물 가격 급등세를 주가가 반영했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보겠습니다. 중국 관련된 종목 징둥닷컴이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자체 챗봇을 출시를 한다라는 얘기에도 불구하고 좀 하락을 했습니다. 5.7% 하락했고 $52 거래를 마쳤는데요. 최근에 이런 징둥닷컴은 산업용 버전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쇼핑 웹사이트 같은 데에서 제품을 어떤 제품인지 요약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재무 분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둥닷컴이 밀리면서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징둥닷컴도 밀렸고요. 다른 챗봇 관련주도 밀리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일단락이 되는 챗봇 흐름들의 검증이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징둥닷컴은 $52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테슬라 다음 종목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5% 밀리면서 관련 종목들한테도 악재가 됐었는데요. 최근에 한 8거래일 정도 계속 올라왔다가 이제 차익 매물이 떨어진 겁니다. 5% 하락한 $196, 이제 $200를 다시 하회되는 모습이었었고요. 지금 미국 정부 쪽에서는 충전 네트워크를 개방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약 $75억 상당의 보조금을 잃을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테슬라 외에도 다른 전기차까지 이런 압박을 받는 모습이고요. 이날 $196의 최근 상승세를 약간은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지난 한 주 뉴욕장은 다우지수가 그나마 선방을 했지만 나스닥이 상당히 좀 부진했던 모습이 나왔는데요. 어떤 점들이 악재가 됐나요? 예, 미국 국채금리 반등 속에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지수별로 등락이 엇갈리는 혼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한 주간으로는 다우지수가 0.17%, S&P 500은 1.1, 나스닥은 2.4%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기업들의 실적이 엇갈리고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한 점이 연준의 긴축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면서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미시간 대학이 발표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치는 4.2%로 전달에 3.9% 대비 반등했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인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9%로 석 달째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회복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강화되면서 이것은 13개월 만에 최고치로 시장 예상치는 65.1을 웃돈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들의 실적은 종목별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어닝스 스카우트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S&P 500 지수에 상장된 약 70%가량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으며 이 중 70%가 예상을 웃도는 분기 순이익을 발표했지만 이 같은 수치는 3년 평균인 79%를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한편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오는 3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약 91%로 점쳐지고 있으며 5월의 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가능성은 74.8%까지 올라갔으며 이것은 전날에 71% 대비 크게 오른 수준입니다. 네,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에 반영이 됐었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실적이 충분히 상쇄해내지는 못하는 흐름으로 이해가 되네요. 자, 이어서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유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80 근처까지 가고 있습니다. 어떤 재료 있었나요? 예, 서방의 러시아 석유 가격 상한제 등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가 오페크 플러스와 공조 없는 이례적인 단독 감산을 계획하고 있다는 뉴스로 지난 금요일 국제 유가가 2%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에너지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시아는 다음 달부터 산유량을 약 5% 줄일 계획이며 이로 인해 약 하루 50만 배럴이 줄어들 전망인데요. 이번 감산으로 러시아가 석유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감산 충격으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면 수출 물량이 줄어들 것을 유가로 보전하지 못하면서 총 수출액 자체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며
많은 전문가들은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 조달이 시급한 러시아로서는 치명적일 수 있고 여러 경제적 문제점들이 러시아 경제를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석유 수출이 부진하게 되면 러시아 경제가 흔들릴 위험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점점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가 계속해서 이 발버둥을 치고 있는 모습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미국 증시에서는 4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4분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예, 블룸버그에 따르면 S&P 500 기업의 지난 4분기 EPS는 직전 분기보다 평균 2.3% 감소하면서 2020년 3분기 이후 처음에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한 기업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4분기에 컨센서스를 밑도는 실적을 낸 기업 비율이 19.8%였지만 지난해 4분기에는 25%로 증가했고 S&P 500 기업 중 4곳 중 한 곳은 어닝 쇼크를 냈다는 것으로 이것은 2020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반면 컨센서스를 상회한 실적을 거둔 기업은 75.6에서 70.3%로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영업이익률 또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월스바그에 따르면 미국 비금융업체들의 그간의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을 가격 제품을 올려 소비자들에게 전가했지만 경기 악화로 인해 이마저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3분기에 14.9%에서 4분기에는 14.3%로 낮아지면서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향후 더 큰 마진 압박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런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회복력을 갖춘 탄탄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투자해야 한다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에 있는 이런 기업들도 지금 장사를 하기가 쉽지가 않구나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종목 넘어갈 텐데요. 자동차 회사 포드입니다. 중국과 손을 잡는다고 하는데 어떤 분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2위 자동차 업체 포드와 중국의 배터리 업체인 CATL이 미시간에 합작 공장을 설립한다는 소식입니다. 미시간주 남서부에 설립되는 이 공장에는 약 35억 달러가 투입되며 적어도 2,500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양사는 지난해부터 합작 공장 설립을 협의해왔으며 포드는 전기차 생산량을 2021년 2만여 대에서 2026년에는 최대 200만 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를 위해서는 배터리 업체 CATL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인 가운데 미중 갈등과 바이든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를 우회하기 위해 합작 공장은 CATL 기술을 사용해 배터리를 생산하지만 공장 시설은 포드가 100% 소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포드의 주가는 0.3%가 상승한 12달러 73센트, CATL은 1.5%가 하락해 445달러 95센트에 가까운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통상 중국에서 조인트 벤처가 생기는 건 많이 봤어도 반대로 이렇게 미국에서 생기는 것도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예정된 경제 지표하고 실적 발표 기업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내일은 뉴욕 연방은행의 1년과 5년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발표되고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를 시작으로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스, 에어비스 버젯, 플랜티어 테크놀로지스, 케이던스 디자인, 어드밴스 오토파스, 엠코 테크놀로지, 퍼스트 에너지, 매드페이스 홀딩스, 그리고 데니스 코퍼레이션이 지난 분기 실적을 내놓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미국 증시가 이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면서 나스닥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도 넘어가 보겠는데요.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역시 미국의 이런 흐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독일 닥스 지수가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1.3% 하락하면서 15,300선까지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 깨아크 지수가 0.8% 하락한 7,100포인트선, 그리고 영국은 8,000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0.3%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영국의 하락세가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계속 매파적인 발언들이 금요일 날 마지막 거래일에서도 계속 이어졌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나마 이 영국 쪽에서 GDP 발표가 나왔는데 많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개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었고요. 영국의 GDP만 따로 떼어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딱 0%라고 하는데요. 3분기 때 마이너스 0.2% 이렇게 역성장을 하고 있다가 0%로 개선이 됐다라는 점.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지금 영향을 못 미쳤고요. 여전히 GDP가 부진하다라는 쪽으로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이날 영국만 그나마 선방을 한 유럽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미국 현지에 연결을 해서 유가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이제 그러한 러시아의 단독 행동이 유가로 반영이 됩니다. 2.1% 오르면서 79달러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은 1.3% 하락을 했는데요. 앞서 중국 쪽에서 지금 1월 물가지표를 발표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요에 대한 걱정이 들면서 구리 가격이 8,800달러 선까지 살짝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금 가격은 0.1% 하락을 했었는데요. 밑에 있는 국채금리 수익률이 오르다 보니까 그 부담 속에서 일부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이날 국채 수익률은 다시 한번 3.6에서 3.7까지 더 올라갔습니다. 6bp 상당히 세게 올라갔고요. 여기에 배경이 됐던 것은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가 발표한 1월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숫자에 반영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